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무료 교육 카페 선물학개론 수장 네버로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주행 공략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주행 그러면 여러분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원웨이 공략법이란 말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타 전문가 강의를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 용어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원웨이가 뭘까요? 말 그대로 한쪽으로 움직일 때 그쪽 방향을 공략하는 방법이 원웨이 공략법입니다. 매수면 매수, 매도면 매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에 대한 복습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절대 능력이 있다면요. 과거로 돌아가서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다면 못할 것도 없잖아요.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 먼저 하고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실제 매매할 때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쵸? 그렇다면 원웨이란 것은 뭐냐? 시세라는 것이 분명히 위아래로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이것은 방향을 가지지 않죠. 리듬이 없는 구간이라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는 박스권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데서는 저희는 되도록이면 매매하지 않아요. 대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방향을 탈 경우에 공략을 합니다. 어느 쪽을 공략한다? 리듬이 긴 쪽으로 공략을 합니다. 리듬이 짧은 쪽은 포기를 해버립니다. 상승이 길고 하락이 짧은, 상승이 길고 하락은 짧은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로만 공략을 하고요. 하락이 길고 상승은 짧은, 하락이 길고 상승은 짧은 이런 하락의 리듬에서는요. 매도로만 공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절대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웨이 매매는요. 한쪽만을 공략합니다.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구분하고요. 리듬대로만 공략을 합니다. 시세가 방향을 가지려면 한쪽으로 가려는 성질은 관성의 성질인데요. 이것을 이용한 방법이 바로 원웨이 공략법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깊숙이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추세일 때는 베팅을 하고요. 박스권일 때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대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저희가 대응할 건지 실전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어딘가 한쪽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틱의 240틱보다 위에 있을 때는 콜로 공략하고 아래에 있을 때 풋으로 공략한다는 이런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제가 무수히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왜 기준점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거는 잠깐의 수익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 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또 드렸습니다. 매매를 할 때 내가 21선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도 있고 61선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그 선택하는 기준은 사실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인이 청산하는 수익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본인이
얼마나 종목을 홀딩하고 있겠는지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1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21선 위에서는 홀딩하고 21선 아래에서는 매도한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61선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기준이 길겠죠. 121선은 그거보다 좀 더 기준이 깁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겠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어떤 투자가인가요? 저는 데이 트레이더입니다. 그것도 최소 국내 선물 기준으로 하루에 2번에서 3번은 거래를 하는 사람이죠. 일봉으로 투자가 가능할까요? 제가 일봉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하루에 3번, 4번 정상적인 거래가, 확률적인 거래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분봉으로 해야 되는데 신호가 자주 안 나와요. 매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분봉에서 30분봉에 5분선을 기준으로 보니까요. 시세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평에 기울기가 꺾일 때는 시세도 같이 꺾이더란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평의 기울기가 꺾일 때는 시세도 같이 하락을 하더란 말이에요. 22평이 꺾이고 올라가는 거랑은 크게 관계가 없는데 62평과도 상당히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30분봉에서 5분 이평선 따라서는 상당히 시세가 밀접하게 움직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으로도 보이시죠? 데이 매매로 할 때 가장 적합한 기준이 제가 눈으로 봤을 땐 30분봉에서 5분 선이더란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매매를 다른 기준으로 하겠다. 나는 하루에 한 번만 매매를 해도 되고 일주일 단위로 결산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전혀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어떻다? 하루에 3번 이상은 거래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수익금을 하루 단위로 정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기준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 좀 다른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매매를 하고 계신가요? 레버리지가 상당히 큰 매매를 하고 계시죠? 레버리지가 작다고 한다면 작은 파동은 무시하고 매매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봉을 기준으로 매매를 해도 되고요. 주봉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식할 때 심지어는 월봉을 가지고도 매매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근데 선물은 어떤가요? 파생은 어떻죠? 바로 마진콜 당하죠. 여러분 매매 자본금을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선물 자체가 레버리지가 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본금이 작아요. 그래서 업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레버리지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현실적으로 21선을 가지고 매매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하위에서 상위의 개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더 쪼개지는 개념이죠. 누가 틀리고 누가 맞았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맞는 도구와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 매매법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데이 매매의 기준은 30분봉에서 5분 이평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가 지금 매수가 유리한지 매도가 유리한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전략이 나오고 전략이 나와야 직접 내 돈을 밀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 전략의 구분은 30분봉에서 5분 이평으로 구분하기로 우리가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어떻죠? 막연한 감으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포커로 치면요. 첫 장부터 베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투자를 포커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돈을 더블로 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죠? 마지막 장에 히든 안 뜨면, 패가 안 뜨면 깡통 차는 거죠.
그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나한테 유리한 곳과 불리한 곳의 전략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일반 개인들은 그때 주변 상황, 국제 정세, 내가 매매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수급을 보고 매매하신다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파는 걸 본인들보다 우리가 잘 알까요? 정보력이 매우 딸립니다. 제가 이 바닥은 타짜들만 들어오는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어설픈 기준 가지고는 매매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매매할 때의 기준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이 꾸준히 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걸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강조합니다. 원웨이 매매법의 공략 기준은 30분 봉에서 5분 이평선으로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매수와 매도에 대한 전략의 구분 기준, 이것을 저희가 이제 지금 적어봤는데요. 이걸 잘 외우시고, 그럼 여기서 방향은 잡았어요. 어떤 걸 기준으로 전략을 짤지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패턴이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죠. 어떤 자리에서는 더 확률이 높고 어떤 자리에서는 확률이 상당히 낮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대한 설명들을 지금부터